오늘은 2018년 탈세 혐의로 체포되면서 그 체포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넣으며 화제가 되었다가 최근 다시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판빙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황제의 딸이 방영되던 시기에 중국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던 TV 드라마였기에 유학 시절 저 역시 친구들과 그 방송 시간을 기다리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판빙빙은 17살의 황제의 딸에 출연하여 임신녀가 연기한 자미공주의 몸종 역할을 하면서 조미와 함께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당시를 되돌아보면 조미와 임신녀에 비해 비중이 떨어지는 역할이었기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최고의 스타로 급부상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연예계가 그렇지만 그녀의 성공에도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한데요. 오늘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현재 판빙빙이 있기까지 세간을 달궜던 이슈들을 통해 그녀의 인생을 우회적으로 접근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중국 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이니 판빙빙 편이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빙빙은 1981년생으로 중국 산동성 청도시가 고향인데 아버지는 해군부대 문화선전대 소속 가수 출신이었으며 어머니 역시 무용수 출신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조예가 깊은 가정에서 장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할머니가 지었다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미모가 출중하여 일부러 차가운 느낌의 이름을 생각하던 중 할아버지가 해군 고위 장교 출신이었기에 물을 넣어서 얼음공주라는 의미의 빙빙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훗날 부모님이 연태시 항만사무국에서 문화간부직을 맡으면서 연태시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중 어느 날 부모님과 친했던 선생님이 판빙빙의 예술적 자질을 알아보고 피아노 교육을 시키라고 어머니께 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당시에는 고가였던 피아노를 구입하여 개인 교습을 시켰는데 그 시기 공무원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직장을 그만두고 의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중3이던 1995년 어느 날 전국 연합고사를 앞두고 자동차 사고로 18m나 끌려가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고로 그녀는 2개월간 병원 생활을 했으며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에 흉터가 생겨 현재까지 짧은 치마는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연합고사를 보지 못한 그녀는 평소 좋아하지 않던 공부보다는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부모님을 설득하여 상해시에 위치한 2년제조 문학교인 영화드라마예술학교에 입학시험을 보게 됩니다. 1993년에 이 학교를 설립한 사전이라는 사람은 6, 70년대 중국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판빙빙이 입학하던 1996년에는 4, 5천 명의 학생이 응시할 만큼 그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설립자였던 사전이 입학시험에 참석했던 판빙빙을 보고 관계자에게 1차 시험을 건너뛰고 바로 3차 실기시험만 보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며 참고로 황제의 딸의 주연으로 나왔던 조미 역시 1994년에 이 학교에 입학하여 1996년에 졸업했으며 4년 장력을 원했던 조미는 같은 해 전국 1등의 성적으로 중국 최고의 영화 관련 대학인 북경영화대학에 입학했으며 2012년에는 석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쉽게 예술학교에 입학한 판빙빙은 만 15살 시절이던 입학 6개월 만에 여강린이라는 드라마의 조연을 맡으며 데뷔했는데 같이 출연했던 유명 배우였던 유설화의 눈에 들어 황제의 딸을 각도난 유명 극작가 경효를 통해 황제의 딸에 출연하여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그녀의 어머니가 직접 어린 판빙빙을 돌보며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판빙빙이 어머니 몰래 극작가 경효와 매니저 계약을 맺었는데 회사가 대만에 있어 출연 기회가 잡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머니가 직접 모택동 전문 배우 겸 유명 드라마 제작자였던 가훈을 찾아가 소리비도 등의 드라마 출연 계약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경효의 회사 측으로부터 계약 위반 소송이 걸려 최종적으로 15만 위엔을 배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999년 판빙빙은 가훈이 설립한 회사와 3년 동안 5편의 작품을 찍기로 계약을 했으며 가훈은 그 3년 동안 1천만 위엔을 투자하여 판빙빙을 주연으로 출연시키며 그녀를 띄웠다고 합니다. 그 시기 가훈이 판빙빙에게 매달 한화 8천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애인처럼 지낸다는 소문이 매체들을 통해 퍼졌는데 당사자들은 16년의 나이차가 나는데 남녀 사이는 말도 되지 않으며 그냥 좋은 오빠 동생 사이라고 그 소문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난 후 가훈이 제작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더 이상 판빙빙이 출연하지 않았는데 그 해명을 들어보면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하는데 판빙빙이 성장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어주었던 가온과는 그 후 사이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를 성공적으로 데뷔시켜 주었던 드라마 황제의 딸 이후 판빙빙은 17편의 드라마와 3편의 영화에 출연했지만 황제의 딸만큼 큰 인기를 끌지 못하는데 그 시기 뜻밖의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뿐더러 판빙빙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더 전문적인 매니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매니저를 알아봅니다. 그 시기 판빙빙은 2000년 청춘출동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알게 된 자신보다 8살이나 많은 이빙빙의 소개로 1991년부터 중국에서 최초로 매니저 회사를 운영하여 많은 스타들을 관리하고 있던 왕경화를 소개받으면서 그녀에게도 든든한 스폰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시기 매니저 왕경화는 화이브라더스 미디어와 합작을 하는데 화이브라더스는 1994년부터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던 회사였기에 어머니 같은 꼼꼼한 관리로 유명했던 왕경화를 만난 판빙빙은 화이브라더스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여러 작품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2003년 개봉된 핸드폰으로 이 영화를 통해 판빙빙은 한국의 대종상에 해당하는 중국 백화상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2000년대 초반 갑자기 판빙빙이 급부상하자 연예계에서는 화이브라더스를 공동 설립했던 형 왕중군과 동생 왕중류의 스폰서를 받으면서 그 대가로 갑자기 컸다는 소문이 무성했으며 당시 회장직을 맡고 있던 왕중군이 판빙빙의 남자친구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시기 화이브라더스에는 이빙빙, 장쯔이, 조미, 서기, 주신, 관지림 등 네로라 하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모두 소속되어 있었는데 판빙빙은 조미와도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 자신과 이름이 같았던 이빙빙과 수시로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이빙빙은 판빙빙에게 매니저 왕경화를 소개시켜주며 화이브라더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언니였는데 왜 이들이 시시콜콜 서로를 디스하게 되었는지 여러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이 바로 화이브라더스와의 스폰서 쟁탈전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 화이브라더스가 중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였기에 화이 형제의 총애를 받으면 일확스타가 되었다고 하는데 2000년 당시 화이 형제의 총애를 받았던 이빙빙은 TV 드라마 소년 포청천에 출연하여 큰 인기를 누렸지만 2002년 후속으로 제작된 소년 포청천2에서는 갑자기 여자 주연이 판빙빙으로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이빙빙보다 판빙빙이 더 총애를 받았던 시기라고 전해집니다. 중국 연예계에서는 화이브라더스를 운영하는 두 형제가 수많은 여자 배우들과 스캔들을 내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소문에 따르면 판빙빙과 이빙빙 모두 그들과 애인 사이로 지냈다는 말이 있으며 이빙빙은 모든 면에서 조용하고 온순한 반면 판빙빙은 어렵지만 당돌하면서 적극적이었다는 후문도 있다고 합니다. 이빙빙과 판빙빙을 선수관리했던 매니저 왕경화가 2005년 화이브라더스와의 불화로 인해 독립을 했을 때 많은 연예인들이 왕경화를 따라 화이미디어를 나갔지만 유독 판빙빙과 이빙빙만은 화이브라더스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화이 형제들과의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 때문이었다는 추측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당시 화이브라더스가 판빙빙을 붙잡기 위해 이듬해 개봉 예정이었던 묵공이라는 한중일 합작 영화에 주연발의 상대역을 맡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왕경화를 따라서 화이브라더스를 나가지 않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화 묵공의 주연은 주윤발이 아닌 유덕화가 맡게 되었는데 주연발이 상대 배우가 판빙빙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배우와는 영화를 찍을 수 없다며 출연 제의를 번복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중국 유명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한 사람으로 옳은 말을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맹비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스타로 성공한 대부분의 여배우들은 산전수전을 겪으며 자신의 내공을 착실히 쌓은 경우와 자신의 몸을 팔아 손쉽게 성공한 케이스로 나뉜다 라는 말을 하여 현재 만연해 있는 연예계 내부의 은밀한 관행에 대해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판빙빙하면 언뜻 떠오르는 유명한 주연 작품이 없다는 것만 봐도 연기파 배우는 아님을 알 수 있지만 그녀만의 특별한 사교술과 기획 포착 능력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칸 영화제의 초청을 받아 포토라인에 섰을 때 그녀의 연기보다는 그녀가 입었던 화려한 의상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에 반해 수수한 드레스 차림을 했던 이빙빙은 판빙빙을 향해 겉만 화려하게 꾸밀 줄 안다며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공식 석상에서 이 둘이 만나 사진을 찍었는데
판빙빙 측에서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을 보니 포토샵을 통해 판빙빙은 하얀 피부를 부각시킨 반면 이빙빙은 검은 피부로 표현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빙빙 측은 다시 포토샵으로 이빙빙의 피부를 더 하얗게 수정한 후 인터넷에 올려 반격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2002년 21살이던 판빙빙은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홍콩 시장 진출을 꾀하는데, 이 시기 홍콩 영화계의 대부로 통하던 홍금보와 사귄다는 소문이 났는데, 한밤중에 홍금보가 머물던 숙소를 찾아가 새벽 5시에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목격이 되면서 스캔들로 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문은 더욱 커져 홍금보가 판빙빙을 위해 북경에 200만 위엔짜리 고급 아파트를 선물했다는 말부터 둘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판빙빙과 19살 차이가 나는 그녀의 남동생인 판승승이라는 것으로 일파만파 확대가 되자 판빙빙 측의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빙빙이 승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판빙빙은 풍소광이라는 유명 영화 감독과도 연문설이 일기도 했는데요. 1958년생인 풍소광은 판빙빙과 같은 화이브라더스 소속으로 판빙빙의 대표작 핸드폰을 제작한 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후 15년이 지난 2018년 판빙빙이 탈세 혐의로 고초를 겪는 계기를 바로 이 풍소광 감독이 제공하게 됩니다. 몇 년 전 2006년 개봉된 야연이라는 영화에서 장쯔이의 누드대역으로 출연했던 소소선이 SNS에 글을 올려 판빙빙, 풍소광, 왕중래의 과거를 폭로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소선은 영화배우이자 봉황TV 프로그램 진행자였는데 평소에 판빙빙과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황TV에서 발행한 봉황주간이라는 잡지에 판빙빙이 표지 모델로 실렸는데, 판빙빙의 부탁을 받고 북경시 아시아 선수촌에 있는 어느 안마방으로 잡지를 가져갔는데, 그 안마방에서 판빙빙이 풍소광 감독 그리고 왕중래 하이브라더스 대표와 은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빙빙과의 우정 때문에 성형 문제와 판승승이 동생이 아니고 판빙빙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을 때 판빙빙의 편에 서서 방송을 해주는 등 10년 동안 그녀를 보호해줬는데, 자신은 판빙빙의 권유로 풍소광 감독을 만나 장쯔이의 누드 대역을 한 후부터 결혼과 영화, 드라마 출연 등 모든 인생이 꼬여버려 끊이를 걱정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소선은 당시 판빙빙이 공개적으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 이신과도 드라마 촬영을 통해 잘 알고 지냈다고 하는데, 판빙빙같이 문제가 많은 여자가 이신처럼 집안 좋고 사람 좋고 반듯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죄를 많이 지으면 언젠가는 벌을 받을 거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소소선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판빙빙의 팬들로부터 어그로를 끌기 위한 주장이라며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당시 판빙빙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남자친구 이씨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7년 당시 판빙빙은 같은 회사에 소속된 이빙빙과도 여왕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신과 임신녀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화이브라더스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영화 및 드라마의 투자 사업까지 겸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판빙빙은 상해시 유명 나이트클럽 대표직을 겸하고 있던 모쿄광을 자신의 매니저 겸 사업 파트너로 영입하는데, 그녀가 참석하는 곳마다 모쿄광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팔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적으로 친밀한 만남을 가지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이 되면서 사업 파트너 관계 이상의 사이가 아니냐는 추측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중국의 유명 배우이자 감독인 1946년생인 왕학기와 보리밭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친해진 후 같은 해 10월 위성을 촬영할 즈음에는 동거설까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왕학기는 결혼 40년 동안 성격 차이로 별거를 하고 있던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이혼 판결을 받아내면서 더욱 동거설에 불을 지폈으나, 왕학기는 둘 사이는 나이를 초월한 우정이라며 연문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판빙빙과 같이 출연했던 영화나 드라마의 남자 배우들과 적지 않은 영문설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그 사실을 부정했으며 호사가들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을 대표하는 헝다그룹의 회장인 허가인과의 영문설은 한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헝다그룹의 행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판빙빙이 회장과 함께 참석했으며, 판빙빙의 회사에도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2011년에는 판빙빙이 허가인 회장의 자식을 임신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합니다.
이에 형다그룹은 판빙빙의 이미지가 형다그룹이 추진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판빙빙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사업 역시 형다그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대련을 기반으로 하는 완다그룹 회장 아들이자 저칭 중국 연예계 기울반장이라고 하는 왕사총이 2015년 5월 SNS를 통해 판빙빙은 내세울 만한 영화도 없으면서 스타 행세를 하는 레드카펫 스타라고 포화를 날리자 판빙빙이 즉각 당신은 당신 아빠나 찾아가세요. 난 내 할 일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린 모두 노력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반격하였는데 이에 왕사총은 다시 가정에 있는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른다며 그 대상으로 형다그룹 회장인 허가인과 홍금보를 거론하는 덧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사총은 판빙빙이 유명하게 된 것은 연기 실력이 아니라 댓글 부대를 고용하여 자신을 이슈화시키고 포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폄하했다고 하는데 일반인도 아닌 공인이 과감하게 이런 말들을 할 정도면 판빙빙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판빙빙보다 7살이나 어린 재벌 2세인 왕사총이 왜 판빙빙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추측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왕사총이 같은 동북 출신인 이빙빙과 누나동생 사이로 지낼 만큼 친하다고 하는데 이빙빙은 판빙빙과 물과 기름처럼 수시로 부딪히면서 사이가 좋지 않아 왕사총이 판빙빙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판빙빙과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좀 역시 왕사총의 어머니와 절친 사이이며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과연 왕사총이 판빙빙에 대한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한동안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악의적인 소문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일과 투자 사업을 동시에 이어가며 승승장구하던 판빙빙이었지만 2017년이 되어 서서히 그녀에게 먹구름이 들이오게 됩니다. 그 스타트가 바로 2014년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의 유명한 부동산 재벌 광문귀였는데 광문귀는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중국 권력의 핵심인 왕치산과 판빙빙의 스캔들을 폭로하면서 직접 그들의 동영상까지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판빙빙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고위 정치인의 도움으로 기업들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하여 평균 20에서 30%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는데 그 대출금은 중국은행이 12억 위엔, 중국개발은행으로부터 30억 위엔 등 그 액수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듬해인 2018년 드디어 판빙빙의 이중계약서를 통한 탈세 사건이 터져나오고 판빙빙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실 이 탈세 사건의 발단은 판빙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영화감독 풍소관과 TV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최영원과의 갈등 때문이었는데 2003년 판빙빙에게 백화상 여우 주연상을 안겨줬던 풍소관 감독의 영화 핸드폰의 질거리가 최영원의 실제 삶을 모티브로 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15년 동안 최영원이 엄청난 오해와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풍소관을 공격하기 위해 배우들과의 이중계약서 사건을 보도했는데 그 불똥이 뜻밖의 판빙빙에게로 튀어버렸던 것입니다. 영화 핸드폰의 줄거리를 간략히 알아보면 잘 나가는 우리나라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해당하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주인공의 아내 몰래 2명의 여인과 불륜을 저지르던 중 그것이 들통이 나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직장까지 잃게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애인 중 한 명이었던 여인이 시사 프로그램의 후임으로 임명된다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최영원 역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에서 하차를 하는데 그 자리에 여자 후배가 그 후임으로 들어오면서 영화상의 스토리와 오버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영화감독인 풍소관과 최영원이 절친한 사이여서 영화를 준비할 때 영화 소재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최영원을 주연으로 출연 제의까지 했지만 방송국의 규정상 개인적으로 영화에 출연할 수 없었기에 거절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개봉된 뒤 알고 보니 영화의 많은 부분이 최영원 자신을 연상시키게끔 제작이 되어 갖가지 소문에 시달리면서 가족들까지 힘들어지자 풍소관 감독과 사이가 나빠졌는데 15년이 지난 2018년 풍소관 감독이 핸드폰 2를 제작한다는 말이 들리자 참지 못한 최영원이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해오던 영화 배우들의 이중계약서 문제를 고발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핸드폰 1편에 출연했던 판빙빙에 대한 갖가지 소문과 이중계약서 탈세 의혹이 맞물리면서 별 관련이 없던 판빙빙이 타겟이 되어 감금설, 사망설 등 다양한 소문 속에 수개월 동안 여러 고초를 겪었으며 결국 하나로 1,4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자 판빙빙은 공안부문에 불려갔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고위직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일절 함구해야 하며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했으며 그동안 판빙빙이 사용했던 모든 핸드폰을 제출하도록 하는 3가지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6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정도로 유명한 중국 중견 여배우 유효경 역시 2012년에 탈세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가 되었는데 그 탈세 액수가 판빙빙보다 훨씬 적었지만 422일 동안 감옥 생활을 한 반면 판빙빙은 탈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만 납부하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데에는 중국 고위직의 비호와 경고가 동시에 적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빙빙의 남자친구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빙빙의 남자친구 이 씨는 중국의 유명 영화 배우이며 판빙빙보다는 3살이 많다고 합니다. 2014년 TV 드라마 측천무휴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2017년에는 판빙빙에게 청혼을 하였는데 판빙빙이 승낙을 하면서 모두들 이들의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018년 판빙빙의 세금 탈루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듬해인 2019년 6월에 공식적으로 결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결별을 한 이유는 판빙빙이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았을 때 이 신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빙빙이 가장 힘든 시기에 영화 촬영을 핑계로 외국에서 돌아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판빙빙이 결별 선언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리 없는 남자로 매도되는 것을 참지 못한 이 신의 어머니가 밝힌 결별 이유는 세금 탈루 사건 이전부터 여러 차례 결혼을 독촉했지만 판빙빙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결혼을 계속 미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나머지 합의하에 결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헤어진 후 수시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이 되는 등 주변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별 후에도 사이좋게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국 최고의 이슈메이커 판빙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탈세 사건 후 1년이 넘은 현재 판빙빙은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각종 봉사활동에 참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여자 어린이 수호천사 홍보대사로 임명되는 등 각종 매체의 모습을 보이며 이름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상세한 내용을 영상에 담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